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바늘과 같아서 작은 죄로도 물에 가라앉는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것이 굉장히 큰 죄라도 사실은 물에 안 가라앉아. 가장 강력한 로펌의 최고 수장이 마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삿되다라고 하는 거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삿된 건 다른 거예요. 악은,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악은 떨어지는 거를 기반으로 해요. 불교에서 말할 때 악은. 그러니까 무지가 악입니다. 무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알고 지은 죄, 인지하고 지은 죄하고 무지로서 지은 죄 중에 무엇이 무겁냐? 무지의 죄가 더 무거워요.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걸 밀린다 왕문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잘 몰라서 죄 지은 거는 오히려 더 나은 거고 알고서 저게 머리 굴려서 지은 게 더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불교 판단은 달라요. 불교 판단은 전혀 달라. 그걸 밀린다 왕문경에서는 마치 불에 달군 쇠를 알고 잡는 것과 모르고 잡는 거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알고 잡으면 최대한 닿는 면적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모르고 잡는 사람은 덥석한 데잖아. 더 데이는 데가 더 크다. 이런 식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고칠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멈출 수가 없어. 그거를. 그게 무지예요. 그게 무지. 그러니까 악의 근원은 무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었는데 예전에 잘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정삼탐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무지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바늘과 같아서 작은 죄로도 물에 가라앉는다. 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것이 굉장히 큰 죄라도 사실은 물에 안 가라앉아. 마치 무엇과 같이? 항공모함과 같이. 커도 안 가라앉아. 로펌도 그런 거예요. 이게 안 가라앉아. 그래서 그런 거를 삿되다라고 합니다. 악과 삿된 게 다른 거예요. 악은 뭐냐면 내가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세금을 두드려 맞았어. 예를 들어서. 왜 두드려 맞았느냐? 네가 적절한 처리를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못해서 두드려 맞았어. 그럼 네가 분산을 못 시킨 거야. 그래서 좀 맞았어. 그게 무지야. 빼박이야. 빼박. 그랬는데 걔가 똑같은 소득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쪼개놨어. 이리저리 다 분할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그건 삿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야. 악은 아니야.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나왔을 때 난 그 얘기 굉장히 재밌었다니까. 토론을 하는데 힐러리랑 토론할 때 당신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금을 안 냈어요. 그 트럼프 회사가 매출이 안 좋아지면서 세금을 안 냈어. 그런데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조 단위 자산을 가진 사람인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트럼프가 한 대답이. 그게 나는 한국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뭐라고 받아쳤냐면 그거는 절세였다. 그리고 나는 현명했다. 나는 현명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멍청하게 두드려 맞는 놈이 멍청한 거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청중이 그거를 다 납득을 해요. 우리 같으면 얍삽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돈이 없는 놈도 아니고 네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재벌이 상속세를 내야 돼.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돼. 그랬을 때 그냥 그 상속세가 법원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 맞을 거냐. 안 그러면 미리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세가 나오더라도 그걸 최대한 적게 줄여 나갈 거냐. 그거는 그 사람의 방어권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얍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얍삽함이 삿됨이야.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러면 정의로운 거냐? 아니 그거는 아니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좀 모질른 거. 그리고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거지. 결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들어가서 오래 살고 누구는 비껴가고. 그러니까 아까 그 트럼프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트럼프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네가 모범을 보여야지. 있는 놈이 모범을 보여야지. 있는 놈이 곧다우로 하면 되겠어? 세금 더 절약하려고 돈이 조 단위로 있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되냐? 대통령 선거 방송에서 토론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도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논점을 어디로 볼 거냐에 대한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빠져나간 게 트럼프는 그랬다니까? 나는 똑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게 한 가지도 없고 나는 똑똑한 거였다. 그 똑똑한 걸로 볼 거냐? 아니, 나는 뭐라고 봤냐면 그냥 이거는 사람마다 다 건건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난 트럼프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사고가 약간 여러분들하고 결이 다를 거예요. 아마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재주예요. 거기에 맞추는 것도 재주고.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게 공개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딘가는 공개돼 있었겠지. 단지 우리가 몰랐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금도 분할하는 방법들, 뭐 어떻게 나눠가지고 덕게 내는 절세라는 방법들이 있었을 건데 두드려 맞는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무지지. 그래서 불교에서의 이 판단은 지의 문제예요. 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를 잘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빠지지 않는데 그게 삿됨이에요. 악마는 무지랑 관련돼서 불교는 봅니다. 악마는 무지랑 관련돼서 봐요. 그러니까 지옥은 무지. 지옥은 무지. 마왕은 천상에 삽니다. 천상에 삽니다. 법을 어겨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 힘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물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정의로우냐? 그거는 아닐 거야. 정의로운 사람도 물론 있지. 제가 이렇게 저는 원래 약간 그런 쪽에서는 희망적이에요. 좀 더 좋아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삿된 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마왕이에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은 재석천. 그러니까 위층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으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모범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교적으로는 재석천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데 그건 약간 야리해. 그러면 마왕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이냐?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좋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106쪽에 보면 마왕의 딸이 제일 이뻐. 그 얘기도 제가 써놨거든요.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마왕이 좋은 거야. 그래서 여자는 이게 남녀차별 얘기가 나오는데 인도의 그 남녀차별 인도만 있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도 남녀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모든 문명이 발달한 데선 남녀차별이 굉장히 심하게 일찍부터 나타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 유교에서 생각하는 남녀차별,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칠거지약 진짜 거지 같은 거다. 남편은 마누라가 죽으면 바로 장가를 가고, 마누라는 남편이 죽으면 수절을 하거나 목을 매야 되고, 남편은 바람을 피고 와도 되고, 여자는 남자가 남편이 바람 피고 왔을 때 짜증을 내면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야, 이거 너무 불평등한 상황인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이런 식의 불평등함을 누가 만들었느냐? 남자들이 만들었겠지.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성씨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성씨를 바꾼다는 거는 그 사람의 주도적인, 주체적인, 쉽게 말해서 독립된 인격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치 동물을 사고 팔 때 낙인 찍듯이 내 거야 이러면서 도장 찍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잔인한 구조입니다. 피와 관계없이 너는 내 소속으로 바뀌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에서 투표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평등하게, 어디까지 평등하게 보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제일 먼저 투표권을 가졌던 건 백인이고, 백인 남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백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있고, 그 다음에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돼요. 순서를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백인 남성, 백인 여성, 흑인 이랬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의 사고 자체도 남녀가 피부색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더 강한 거예요. 차별이. 그래서 서구에서의 문제. 그래서 여자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자는 아무리 뭐 마녀 사냥 당하듯이 그렇게 몰려도 자기가 거부하면 돼. 나는 신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성은 스스로 그걸 다 증명해내야 돼. 마치 의료사고 났을 때 의사를 상대로 환자가 의료 과실을 증명해야 돼. 야, 그거 증명하는 거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들거든. 자동차 급발진 사고 마찬가지예요. 현대를 상대로 내가 그걸 네가 잘못 만들었다를 증명해야 돼. 요즘은 다행히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게 상대적으로 좀 용이해졌는데, 야, 그거 어떻게 증명해?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야, 그걸 증명할 정도면 내가 더 잘 살고 있겠지. 그 정도 능력자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 비슷해. 여성도 마녀사냥 당할 때는 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 되게 재밌는 거 있죠. 그 물에다 넣어서 증명하는 것도 있었어. 뭐가 있냐면 추 같은 걸 묶어가지고 물에다 던져. 마녀가 아니면 떠오른대. 야, 너 떠올라봐. 그렇게 말하는 네가 한번 떠올라봐. 발목에 추 묶고 들어가가지고 네가 한번 올라와봐라. 그게 되나?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 성차별 굉장히 뿌리 깊은 문화예요. 그리고 그게 문화가 고등한 쪽에서 나타나 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500명이 넘는 황제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여성 황제는 칙천무 1명, 성신 황제. 칙천무 1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명이나 선덕여왕, 신덕여왕, 신성여왕이나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약간 더 남성주의 구조의 사회에서 조금 더 이탈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끝나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쉽지 않아요. 중국 같으면 저거 쉽지 않아.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여성 차별이 인도도 뭐 만만치 않게 심하고, 사띠라고 나중에는 화장할 때, 남자가 죽었을 때 화장할 때 이게 같이 여자가 뛰어들어야 되고, 뭐 화장하는 불길 속에 뛰어들어야 되고, 뭐 이런 전통도 있어요. 그게 최근까지도 힌두교에 있었던 전통이거든요. 법으로는 금지됐는데 지금도 뛰어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있어.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목매에서 자살하듯이, 그건 다 무서운 일들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정도의 사건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차별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도 있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여성은 5가지가 못 된대. 최고 A급 5가지는 여성은 절대 못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못 되는 5가지. 여성이 될 수 없는 5가지. 그게 전륜성왕이 못 되고요. 전륜성왕은 뭐냐면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은 대제국을 건설하는 왕. 큰 왕은 여성이 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저거는 인간 안에서도 차별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제석천이 될 수 없고 하느님입니다. 여자 하느님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하느님, 기독교에서 하느님도 여호와도 남자입니다. 보통 신이면, 완전한 신이면 성을 초월해야 되거든? 근데 남자지. 남자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어머니는 없지. 그 다음에 범천이 못 되고, 범천은 조물주예요. 이 세상의 창조자. 자가 못 되고, 그리고 붓다가 못 됩니다. 부처님 못 됩니다. 여자는 부처님이 못 돼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8세 용녀가 여자가 부처님이 된다는 설정이 나오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여성에게 그러한 붓다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싶은데 여성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뭐가 있냐면 남자로 변신해서 붓다가 된다라는 설정이 나와요. 대승불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려고 했으나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구나. 나중에 밀교에 가면 여자여야만 붓다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일부. 그리고 마왕이 못 돼요. 이게 최상급 5개 중에 하나에 마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왕이 그렇게 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정치인, 잘 나가는 정치인, 뭐 재벌, 최고 로펌의 대표, 그런 정도급이 마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왕이 붓다를 싫어하는 거는 파사현정, 정의가 구현되면 마왕의 지분이 줄어든대. 근데 이게 로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그런 거 있어요. 투자 회사들 이런 거 있어요. 론스타. 그런 게 마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조를 벌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서 순수익 1조를 낸다는 거는 무진장 어려운 일이에요. 뭐 LG 이런 데서도 그게 매출 1조가 아니고 순수익 1조를 내기 위해서는 아마 10조를 벌어도 안 될걸? 10% 남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큰 기업들도 비용들이 발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론스타가 그때 그거 사고 팔고 몇 번 이렇게 싹싹싹 해가지고 한 1조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들이 거대 투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비슷한 걸 했었죠. 그게 집 샀다가 피 받고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분양권만 사서 분양권 전매지 내가 돈을 굳이 다 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집이 올라서 이사할 때 하는 거는 그거는 투기 목적은 아니지.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사는 집에 오르는 거는 기분은 좋은데 그게 뭐 내가 지금 팔고 나갈 것도 아니고 아니 다 이해되시는 얘기잖아. 집이 한 채밖에 없고 그 사는 집에 올라. 어쩌라고. 2채면 좋지. 팔면 되니까. 근데 예전에 그 청약 이거 받아가지고 피 받고 팔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계약금 내고. 지금은 그거 잘못하면 물려가지고 골로 갑니다. 조심해야지.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게 삿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불법이냐? 꼭 그건 아니지. 불법은 아니지. 하지만 정의로운 거냐? 그건 아니지.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는 거냐? 아니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렇게라도 필요한 사람은 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티켓. 뭐 예를 들어서 BTS가 공연하는데 티켓을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1분 만에 끝났어. 마감이 됐어. 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어떤 놈이 당근에다가 BTS 티켓 사실 분 원래 5만 원인데 15 받습니다. 15 내고 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10을 더 주고라도 나는 이 공연을 꼭 봐야겠어라는 수요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돌려야지. 그러면 무조건 다 5만 원에만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려울걸? 택시하고 똑같은 거지. 저는 면허가 없으니까 당연히 차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제가 다니는 데가 다 이렇게 약간 벽지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걸 부르면 안 옵니다. 할 일 없을 때는 와. 근데 조금만 손님이 있는 시간이면 거기 안 가. 아니,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베팅 제도가 좀 있으면,
10,000원 추가 콜 이게 있으면 온다니까. 안 오는 게 더 짜증나. 물론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그게 나오지. 예전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 강남에서 뭐 따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지금 그 문제가 벌어져.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갈 소지는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당장 필요한 사람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배달 서비스에서 한 집만 오는 게 더 비싼 거잖아. 여러 묶음 배송보다 한 집만 더 빨리 오는 게 더 비싼 거예요. 그걸 지불하고라도 나는 빨리 하겠다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이 어떻게 되팔이라고 하는 건데 뭐 명품도 그런 게 있었고 한정적인 수요는 많은데 한정적인 게 풀렸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그럼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지. 그게 삿된 거예요. 대형 자본이라든지 대형 투기 자본이라든지 안 그러면 로펌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마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돈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 정의를 구현하려고 해.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서 법으로 투기 자본이 들어왔다가 우리는 세금으로 90%를 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법을 외워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걔는 나갈 때 그 이익금의 90%를 국고로 우리가 환수시켜버려. 그러면 투기 자본이 못 들어오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점점 많은 나라가 그런 규제에 동참하게 되면 걔네가 움직이기 어렵겠지. 그러면 걔네가 로비를 하겠지. 로비를 해서 그게 법이 통과가 안 되도록 하겠지. 그런 일들은 뭐 많아요, 세상에. 법이 통과될 때 합리적으로는 그 법이 통과가 돼야 되지만 어떤 특정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그런 거 봤었거든요. 의사나 약사들 이렇게 뭐 건드리면 걔네 데모 더럽게 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법이 뭐 안 만들어져. 상황들을 봐봐. 몇몇 조직들이 있어. 그래서 정의로운 것과 삿된 것, 악한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악과 정의, 삿됨. 악은 그냥 무지예요. 그냥 무식해서 잘못하는 거. 무식해서 잘못하는 거. 그리고 요것과 논리적 층위가 다른 정의와 삿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는 같은 레벨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응관계. 이것과 이것의 대응관계가 아니야. 이것과 이것의 대응관계야. 그래서 이쪽 지분이 커지면 이쪽 지분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이 커진다 그래서 이쪽이 문제가 받는 게 아니야.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어. 공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대인, 이걸 소인이라고 얘기했거든. 소인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리고 이런 사람의 영향이 이런 집단의 영향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전에 그 국세청 다니던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 내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자기가 저 시장이나 이런 쪽을 담당을 했었을 때가 있대.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머리 굴리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게 세금 빼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많이 잡았대. 이렇게 시정을 시켰대.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쪽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이놈들은 잡기도 쉽지도 않고 단위 자체가 크대.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잡았는데 다 잡아봐야 이놈 한 놈이 안 되는데 이놈은 잡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을 잡았던 게 정당하냐에 대한 회의를 하더라고. 그때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 좀 냅둘 걸. 상인들이 그 머리 굴려봐야. 나는 그것을 잡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위치에서. 근데 나는 그것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잡고 큰 것도 잡는 게 제일 정상적인 나라지. 그래서 작은 사람은 문제를 못 일으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제 일으킬 때 보면 뭐 리만 사태 이런 거 터졌을 때 보면 그게 다 그 월스트리트가에서 그 제일 머리 좋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었다니까. 우리가 IMF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도 대기업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그냥 죽었지.
그냥 죽었지. 마치 현대 전쟁하고 똑같아. 전쟁을 일으키는 놈은 위에 놈이고 죽는 거는 밑에 놈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승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억지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승리했냐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차피 승리해도 피해가 있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쪽 계열에서 영역을 넓히려고 하니까 마왕이 막는다라는 설정이 나오는 거예요.